그러면 미제 사건 또는 사건 사고 이슈 등을 풀어헤치는 유튜버 강철. 이 남자분이 멀쩡해요. 아플 데도 없어 보이는데 의사들이 형사를 오라고 했지? 마침 그 의사 김형사가 전화가 왔어요. 야 강형사, 야 이거 골 때린다. 무슨 말이야? 너 혹시 수첩에 유형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미제 사건 또는 사건 사고 이슈 등을 풀어헤치는 유튜버 강철중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? 제가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우리 구독자 또는 다른 시청자 모든 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. 2003년도에 대한민국 살인사건에 있어서는 엄청난 한 획을 그은 연쇄 살인사건입니다. 그 사건에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뒷이야기, 제가 오늘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하고 뒷이야기라는 거는 새롭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. 한번 이 사건의 시작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먼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강력 형사로서 다른 살인 사건을 쫓고 있었어요. 아마 이 사건과 같은 연도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03년도 그 7월 중순에 제가 잠원동에서 가출 실종자 여성 접수를 받아요.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라고 제가 아무 단정을 짓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주변을 찾아다닙니다. 그 시기가 8, 9, 10, 11월. 제가 4개월간 이동 경로, 범인이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장소를 뒤졌지만 찾지를 못했어요. 이 분 행방을 찾기 위해서 뒤로 미루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느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. 우리 그때 형사들한테 하나의 사진이 하달이 됩니다. 이 사진이 뭐냐면 2003년 11월 18일 날 종로구 해화동입니다. 이 악마가 가정주택에 침입해서 집주인 나이 드신 분이에요. 아마 85세. 그분과 가정부 두 사람을 불쌍히 둔 뒤 머리를
숱하게 내리쳐서 두개골 파열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. 그리고 거기 탈출하면서 불을 지르고 나오면서 인근에 있는 CCTV에 찍혔어요. 이 CCTV가 인근에 있는 CCTV라고 하는데 은행입니다. 은행 CCTV의 뒷모습이 찍혔어요. 그래서 이 가방을 맨 모습 1m 70 정도의 모자를 쓰고 위에 사파리 잠바에 그 사진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되었죠. 이 사건이 도대체 뭐지? 알아본 결과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잠원동 부녀자 실종 사건 이것들을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전 사건도 모르고 있었고 아마 다른 형사들도 모르고 언론에도 모르고 있었어요. 이 사건이 뭐였냐면 4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. 일명 서울 노파 살인 사건입니다. 제가 그 사건을 순차적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03년 9월 24일 날 강남구 신사동에서 범인이 가정주택에 침입해서 거기 계신 부부입니다. 나이 72세, 68세 두 부부를 불쌍의 도구로 머리를 수차례 아주 두개골 파열까지 이르게 하면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. 이 도망치면서 지문이나 족족 다 숨기고 인멸시키고 도망을 갔고요.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2003년 10월 9일입니다. 종로구 구기동 주택에 침입해서 그 집에 있던 남편은 마침 현장에 안 계셔서 살았고 그의 부인 60세, 그의 어머니 85세, 그의 아들 35세 이 세 명을 또 불쌍히 도구입니다.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해서 아마 언론에는 한 30여 차례 이상 아주 두개골이 파열될 정도로 이 안에 있는 내 수체가 다 보일 정도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또 도망가는 사건. 당시 여기에서는 족적이 남았어요. 안방과 거실, 베란다 쪽에서 족적이 유일한 증거죠. 족적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이것도 단독주택이에요. 침입해서 거기에 계신 집주인 남성 한 분을 또 불쌍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18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로구 해화동 이 주택에 침입해서 2명을 살해하고 다만 이 해화동 사건에 있어서는 3살짜리 아기가 살았으며 금고에 불을 질렀어요. 그런데 불이 전소가 됐고 다른 사건과 달리 방화를 했다는 거 차이가 있었습니다. 아기는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이불에 쌓여 있었는데 지식사하지 않고 다행히 살았습니다. 그러면은 그 아이를 이불로 유영철이 싸놓고 불을 질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. 아이만큼은. 근데 이제 마침 자기가 불을 지르고 사실 이게 불을 지른 것도 자기의 흔적이 남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.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. 물론 나중에는 언론에는 옷에 피가 묻어서 그 사파리 옷도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입고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아마 자기의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. 그래서 방화를 하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죠. 그러면 거기는 왜 다시 갔었던 걸까요, 유영철은? 아마 다른 현장과 달리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. 뭐 지문이나 또는 자기가 범행 과정에서 피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 흔적을 닦고 쭉 해서 방화를 하지 않았을까. 왜냐? 자기가 돈도 하나도 안 가져간 놈이 굳이 불을 지를 이유가 없냐. 그래서 아마 현장에 남아있는 자기의 증거 또는 그 아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두 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대신 경찰들이 당시에는 구기동 삼동동에서 족적이 일치가 됐어요. 그래서 이때 아마 이 사건이 독립 사건이고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냐 해갖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던 족적으로 인해서 전해되었던 것이죠. 제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, 연쇄살인 사건 이 범인을 잡아야겠다 이제 사실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. 근데 이 범인은 왜 그렇게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?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제가 형사의 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놈은 그렇게 무서운 놈이 아니다. 힘이 없는 약자들, 강한 사람을 못 죽이고 나이 드신 사람들,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먼저 했었습니다. 그러면 범인은 이걸 계획적으로 타겟을 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거였을까요? 저는 그렇게는 안 봤어요. 무작위로 다니다가 침입하기 쉬운 집을 선택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러니까 2달 사이에 4건의 총 8명을 살해한 악마 범죄자 새끼입니다. 그럼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시나요? 제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2군데 종로, 강남,